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코리아의 기상 2021인데요. 여기 보니까 그 옛날 고구려의 무용청에서 나왔다는 그 활 쏘고 대륙으로 진출하던 그런 기상들이 요즘 그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IT를 비롯한 과학 분야, 경제 대국 10위권, 그리고 이제 뭐 예술 분야도 뭐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이렇게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또 스포츠 분야도 또 뭐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기상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역동적인 기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결합시켜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건데, 여기는 이제 우주선이 하늘로 날아가고 사례를 또 이렇게 좀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그래가지고 활력이 넘치는 기상이 이 작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물감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모바일로 그렸다는 거죠. 네. 모바일, 즉,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패드, 태블릿 PC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출력을 한 것입니다. 옛날 같은 판화죠. 요즘 이제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냥 이렇게 인쇄 출력을 하면 되는 건데. 백두산 이미지가 있는 거 보니까 우리 한반도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인가요? 이것은 이제 마라도부터 백두산까지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모바일 그림이라는 것이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무 데서나 이동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한 달 동안 마라도부터 남한 일대를 이렇게 답사하면서 모바일로 스케치를 하고 글을 쓰고 그랬었는데요. 그러고 이제 9월에 백두산을 또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림으로 이미지 아래서 마라도부터 백두산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는 석류 그림인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인가요? 네. 석류 그러면 우리가 부재산, 가산으로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서 모바일로 이렇게 그림을 표현을 해본 것인데, 그러면 또 이제 출력 기술이 좋아서 제목은 이제 석류 미러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야기가 있는 그림, 쉽고 즐거운 그림, 생활 속의 미술을 지향하며 K1 스마트 화가로 인생 2막을 멋지게 장식하고 계신 정병길 작가를 만납니다. 오늘의 정병길 작가가 있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되게 직장에서 한 30여 년 근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아무튼 이제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좀 틀에 박힌 생활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직장을 마치고서는 어떻게 좀 자유롭게 틀에서 벗어나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쉬는 틈을 이용해서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글도 좀 쓰는 법도 배우고 그런 시간을. 책도 여러 권 내셨죠? 네, 책도 이제 대지고 한 3권 정도 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책을 이젠 아빠를 부탁해라는 책을 내고 신문 광고도 해보고 그러는데, 신문 광고를 할지 이런 것은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SNS로 홍보를 하면 좋다는데, 그래서 SNS를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모바일 그림을 접목하게 됐습니다. 국내 최초의 아이패드화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요. 그동안의 활동 경력과 작가로 현재 활동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국내 최초 이런 모바일화가 아이패드화가인데요. 당초에 이제 이렇게 SNS를 배우러 다니면서, 모바일에 이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는 그림 그리는 앱도 있다더라.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재밌어서, 뭐, 당장 그 패드를 하나 사가지고, 그때는 제가 아는 게, 뭐, 아이패드밖에 없었으니까, 아이패드를 써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했더니, 나를 그 지도해 주시는 정은상 선생이란 분이 있는데, 당신은 이걸로 가지고 한번 쭉 해보시지, 이렇게 하면서, 뭐, 강좌도 열고, 또 전시회도 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전에 유아 개인전도, 열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그, 모바일 그림으로서는, 제가 국내에 최초의, 그, 화가지 않냐, 이렇게 돼서, 다른 분들이 명명해 줄 때, 뭐, 아이패드 화가 1호, 또는 그 뒤로 이제 제가 삼성 갤럭시 탭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뭐 갤럭시 화가 지금은 뭐 K1 스마트 화가 이렇게 명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그 화가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이라고 할까요? 또는 인정을 받기까지는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동안의 활동 어떤 그 경력을 조금 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종전에 제가 그 이 모바일 그림을 접하기 전에 그 유아 개인전을 2번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쭉 때까지 그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고 또 유아 안전방 유아 개인전을 2번 했었고 유아 개인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화가는 아니지만 하나의 아마추어 화가 정도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 모바일 그림 만나서 이제 제가 그 모바일 그림계의 첫 프로 화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개인전을 13회 했고 모바일 그림만 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기획하고 이렇게 지도를 해서 한 10여 차례 그룹전 30명, 뭐 4, 50명 이런 그룹전을 10여 차례 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화단에도 어떤 그 등단 과정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아이패드 화가로서 물론 누구나 이제 일상적인 그림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뭔가 이게 제도적으로 등단이라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또 대회에서 상을 수상한다든가 모바일 그 화가들이 입문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자격 또는 과정 같은 게 어떤 게 있나요? 네, 아직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야는 그렇죠. 문해 분야는 어디 등단, 문해지 등단이랄지 이렇게 신춘문예랄지 해서 등단해서 하고 뭐 음악회는 어디 음악회를 뭐 독주회라 독창회나 연달지 그러면 뭐 미술계에서는 딱히 없고 여기서도 이제 그것을 뭐 따지자면 개인전 경력이 많이 이렇게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개인전을 얼마 했냐에 따라서 이제 경력이 많이 되고 최근에는 그 예술 활동 증명이라고 그래서 이런 뭐 꼭 그 그림뿐만 아니라 예술가들한테 음악 뭐 미술 또 이렇게 문학 분야 또 이렇게 뭐 연극이랄지 전반적으로 해서 그 경력에 따라서 예술 활동 증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패드 또는 모바일 그림 대회라든지 이런 뭐 어떤 대회 같은 것도 있나요? 또 물론 모바일로 그린 사람들은 많습니다. 많고도 많은데 이것을 어디 전시회를 한달지 어떻게 활용하는 분야는 많지를 않아요. 이렇게 아직까지. 그래서 공모전 같은 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림 그래서 어디 내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그림으로 해서 내는 것은 자유인데 아직 크게 이렇게 이쪽을 전문화해서
공모전에 많지 않고, 인정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개인전을 아까 13회 했고, 또, 그룹전, 30 내지 50명씩 해서 그룹전을 한 10여 회 했고, 이제 개인전들이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도 지금, 제가 먼저 개인전을 금년 들어서 한번 열었고, 또 이어서 다른 분이 열고, 또 열고, 이렇게 지금 3회째 개인전이 이 현장에서 열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가 관심도 많이 받고, 또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림을 뭐 전공하지 않으셨는데 물론 그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림과의 인연 오늘 여기까지 어떤 그 애로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고 다른 것도 좋아했지만 예. 그 중에 하나 예능 분야의 그림을 좋아했고 그렇습니다. 예술 분야가 그렇죠. 이렇게 조금 금전적인 지원이 있으면 좀 수월하게 또 여유 있게 즐기면서 재능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가다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럴 처지도 되질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아주 좋아했었는데 직장이 되면서 월급을 타면서부터 또 내가 취미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 퇴직해서는 좀 그 자유롭게 프리랜서가 돼야 되겠다는데 사실 그게 또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소득이 프리랜서라는 것도 어느 정도 그 소득이 있으면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는 거의 맨땅에 해당다시피 한 거라 사실은 있는 돈 이렇게 많이 소진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활성화돼서 뭐 분위기가 좋아진 편입니다. 이렇게. 모바일 그림에 대한 관심과 또 말씀하신 대로 참여가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 실상은 어느 정도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떨 것으로 보입니까? 그 삼성의 펜업이라고 그 관련 사이트가 있는데 이쪽 분야에 약간 그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첫 번째 전문 프로화가로서 또 전문적인 이렇게 직업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강좌를 광진문화원, 서초문화원, 뭐 종로 여기 문화센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조금 멀리는 양주시 장애인복지관 현재는 지금 서초문화원 또 학교로서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도 갔었고 또 중학교 자유학년제 최근에는 논산에 있는 금강대학교에 이렇게 그 줌으로 이제 출강을 한 적도 있는데요. 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줌으로 이렇게 그 강좌를 열어가니까 또 뭐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바일 그림에 입문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궁금한 게 어떤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바일 그 그림과 또 기존 그림의 어떤 차이점이랄까 이런 것도 좀. 그 모바일 그림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스마트폰 우리 그 스마트폰에는 어느 그 모바일이든지 다 그림 그리는 앱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 있고 또 이제 조금 크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탭 이런 탭에다가 이렇게 뭐 태블릿 PC죠. 태블릿 PC 또 뭐 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런 탭에 또 이제 그림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선호한
앱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되겠고요. 네, 어떤 앱이 가장 좀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좀 특성이 있어서, 좋다, 나쁘다는 없고, 이제 쉬운 앱, 간단한 앱이 있고, 좀, 어려운 전문적인 앱이 있고, 또 이제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매끄럽게 뭐, 그리고 싶다 하면 또 그런 앱을 찾으면 됐고, 또 일러스트를 포함해서, 또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앱은 아트레이지라는 앱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런 그 보통 일반적인 그림에다 유화처럼 좀 그리면은 질감이 나요. 그래서 유화를 그렸던 분들은 이렇게 조금 좀 질감도 나고 좀 뭐 거칠면 거칠게 또는 매끄럽게 오시면 매끄럽게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싶으면 뭐 아트레이지가 무난하지 않을까. 또 모바일 아이패드라든지 또 태블릿 PC라든지 이것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뒤에 보이는 이런 작품처럼 크게 이제 확대를 했을 경우에 그 해상도라고 할까요? 그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바일 그림과 그 보통 그림과 이제 차이랄까는 일반적인 그림은 우리 수채화는 그렇죠. 우리가 정해진 종이에다가 물감을 스케치하고 물감을 칠하는 것이고 유화는 캔버스 적정한 캔버스에다 스케치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것은 이제 모바일 기기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출력을 한 것이거든요. 말하자면은, 요즘 이제 인쇄죠. 옛날 같은 판하고, 이렇게 출력을 한 것인데, 이런 저기들은 이제 해상도에 있어서는 요즘 기기들은 워낙 좋으니까, 애초에 조금 해상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 높게 잡고 그리면은 이렇게 큰 그림들도 이렇게 무난히 그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지난번에 제가 어느 분 사진전에 봤더니 사진을 이렇게 캠퍼스 같은 그런 그 재질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네네 그렇죠. 마치 이제 사진이 그림처럼 예.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재질을 무엇을 사용에 따라서 종이에다 쓸 수 있고 종이도 여러 가지죠. 요즘은 아주 두꺼운 고급스러운 종이가 있고 캔버스도 또 여러 가지 있죠. 이렇게 좀 거친 캔버스랄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유화 기법으로 해놓고 그러면 유화인지 오히려 더 유화보담도 더 보기에는 현실감이 나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림이라고 하면 아주 구체적인 사생아에서부터 추상화까지 다양한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림을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일반 유화 그림이라든지 보통 이제 일반적인 기존의 그림 같은 경우 가격도 상당히 좀 비쌉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반들이 그림을 구입하거나 이런 향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런 모바일 그림이 굉장히 장점이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대화에 들어와서 이제 추상화되고 또 개념화돼서 그림이 어려워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림이 어렵다는 게 좀 현대 추세고, 그래서 저도 전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난 그림 그릴지는 몰라. 이렇게부터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림을 접을 때, 우선 편한 마음으로 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선입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상화는 어려워.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좀 직감적으로, 감성적으로, 이렇게, 감성적으로, 좋네. 마음에 드네. 아무리 좋은 그림도 또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네? 별로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추상화는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추상화에 대해서 현실에서 접근을 실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면은 벽에 이렇게 있는 무늬들이 거의가 추상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좀 전에는 꽃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렸었는데,
요즘 그런 제기를 보면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뭐 약간 뭐 좀 촌스럽다 이런 제기를 가질 겁니다. 우리 옷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종전에는 그 실질적인 뭐 꽃그림이나 뭐 있는데 거의 사라졌죠. 하나의 그냥 뭐 조금 추상적인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접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접근을 아무튼 좀 쉽게 하자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좀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 그 화가들이나 평론가들 미술계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너무나 어렵게 풀어가지 않냐. 뭐 설명을 할 때 좀 쉽고 재밌게 인형만같이 저같이 추상화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 나도 추상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네 그럴 건데 너무나 안 그래도 조금 어려우려고 판에 더 어렵게 설명을 해주니까 아주 그 그림과 멀어지는 그림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겸 진담으로 뭐 그런 모임에 가서는 제발 화가들 평론가들 목에 힘주지 말고 쉽게 좀 이야기 좀 해서 그림 이렇게 인구 좀 늘리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적인 그림에 비하면은 네. 모바일 그림은 어떤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관점에 좀 가볍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모바일 작가로서는 아쉬운 점이 될 텐데요. 모바일 그림을 보는 어떤 시각, 그리고 실제 이제 앞으로는 아직은 자리를 잡지 않았겠지만은, 모바일 그림의 앞으로 이제 판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모바일 그림 그러면은, 이제 막 말씀하다시피 좀 가볍게 느껴질 수가 있죠. 또 특히 이제 이렇게 판화 형식이고 출력 이제, 인쇄 형식으로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모든 분야에서 그렇죠. 하나의 그 새로운 장르랄까 사조가 생기면은 그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조금 먼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개화기 때 상투를 꽂고 있다가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나라에서 우리 머리 좀 자르고 서양 사람들처럼 이발 좀 하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일어나서 온 백성이 나서 차라리 내 팔다리를 잘라라. 이 머리는 못 자르겠다 하면서 그때 그 내각이 금방 무너졌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다 상투를 꼽아라 하면은 당장 내일 모레 광화문에 촛불 시위가 일어나서 정부가 유태로질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의 문화가 이렇게 변경된다는 게 어렵죠. 그래서 모바일 그림도 하나의 그 새로운 형식인데 옛날에 그 유화랄지 이런 수차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또는 무겁게 이렇게 그리던 분들이 좀 이렇게 가볍게 하니까 너무나 가볍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간혹 지나가는 말로 이건 영혼이 없는 그림이야 또 그런 표현도 지나가는 말로 듣고 그랬었는데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무겁고 의무로운 것이 영혼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영화를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는데 또 반대로 밝고 이렇게 희망적인 것도 영혼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즐거운 것도 영혼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옛날 고정적인 좀 관념을 해서 무거운 것, 육중한 것, 이게 영혼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모바일 그림은 조금 가볍고 경쾌하지만은 앞으로 오히려 이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이렇게 미술 분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죠. 사진도 옛날에는 전문가 영역이었지만은 이제 카메라 기기들이 굉장히 대중화되고 일반화되면서 요새는 어느 정도만 조작할 줄 알면 아주 고급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그림도 이제는 말하자면 아주 일상적으로 누구나 쉽게 그림을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전도 열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정착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기존의 그림 그리고 모바일 그림 이런 것이 이제 두 축을 형성하면서
또 미술 시장의 어떤 경쟁도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야 너도 나도 전부 화가가 되면은 이게 이게 그림이냐 시장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너도 나도 많이 해야 그 중에서 재밌는 작품도 나오고 훌륭한 작품도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기존 이제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만은 기득권이 있는 분들은 새로운 분야가 생긴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제가 음악 분야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꼭 그렇다고 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이런 그 마이크 앞에 한번 쓰면은 몸이 우두를 떨리고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나이들 드신 분들은.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노래방에 가면은 전부 그 마이크가 있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노래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국민은 가수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싸이가 나오고 방탄소년단이 나오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도 나도 그림 이렇게 그리고 모바일에 그림 그리고 옛날 유화나 수채는 어렵지 않습니까? 제품이.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모바일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너도 나도 그림을 그리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멋진 작품도 나오고 또 여기서 미술을 한류도 생기고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생전 화가로서 최고 화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의 데이비드 호큰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아크릴이나 유화로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림 하나를 한 점을 생전 작가로서 한 점에 1,000억 원에 우리 돈으로서 1,000억 원에 이렇게 팔리기도 하는 작가니까 최고 작가죠. 그 화가도 최근에는 그 아이패드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야 이거 즐긴다고 책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온 것을 봤는데 그 그림이 또 그 중에 한 그림이 한국에서 경매가 됐는데 4,500만 원에 팔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가격이 형성되고 브랜드가 생기면 가격이 형성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코리아의 기상 2021 이 작품도 상당히 이제 대작에 속하고 내용상으로도 굉장히 이제 좋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시에서 아마 좀 구매자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지난 2월에 개인전을 여기서 한번 했다고 그랬습니다. 13회째 그 모바일 개인전인데 그때 코리아의 기상을 주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의 기상은 1번부터 7번까지 출품을 해가지고요. 그 중에서 그 20호 지금 있는 그림은 100호 크기인데 25 크기라면 아까 마라도부터 백두산까지 그 크기인데 그 크기 그림들 또 15 크기 그림들이 와서 출품을 해서 5점이 팔리고 한 점은 제가 그때 저한테 큰 그 도움을 주신 분한테 이렇게 기증을 하고 그래서 완판이 되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점은 지금 대형은 경매에 붙여보자 그때 애초에 경매에 내놓을 작품 이렇게 했었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경매 며칠 못 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저 작품은 또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소장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값이 좀 더 올라가면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 홍보도 해주시고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도 잘 아시죠? 박수근 화백이나 이중섭 화백 이런 분들도 당대에는 참 어렵고 그 그림이 거의 이렇게 바닥이고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사정에도 안 팔릴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오기가 바쁘고 가격도 이렇게 매기기에 바쁘게 이렇게 팔리듯이 하나의 이렇게 그림의
작가로서 또 인정을 받고 또 브랜드가 형성이 되고 또 이야기가 있고 그렇다면은 그런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세 시대를 맞아서 퇴직 후에 서예나 그림 등 이러한 다양한 예술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어떤 분들은 전문가의 영역으로까지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인생 2막의 어떤 예술 활동의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물론 이렇게 대담을 내신 PD님도 이렇게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모든 분야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는 사실, 직장 일하고 또 사업하시면도 그러시죠. 사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뭐 다른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럴 건데, 이렇게 또 직장, 은퇴를 했달지, 또 뭐 직장 중에도, 그렇죠. 하나의 그냥 예능적인 분야, 이런 저기들이 있음으로써 어려웠던 것을 잠시 이렇게, 머리도 식히고, 또 이렇게 감정을 좀 순화시키고,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나가면은,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라고 생각해요.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모두 마찬가지죠. 이제 지금에서 뭐 치를 써도 되는 것이고, 특히 모바일 그림은,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또 우리가 전부 항시 들고 있죠. 거기서 다른 게임을 하느니 이렇게 그림 낙서를 하면은 훨씬 또, 자기 창조성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핸드폰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태블릿 PC 같은 아이패드 같은 게 좀 더 활용이 쉬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화면이 크니까 그리기가 쉽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모바일 그림 세계를 개척한 선구자로서 앞으로 활동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성인들은 문화센터, 학교, 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강의를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줌으로 해서,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아직은 뭐 체계가 좀 없이, 이렇게, 뭐, 중구난방식이랄까, 이렇게,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이제 체계를 세워서, 작년에 제가 모바일 아티스트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이렇게 동호인들하고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바일 아티스트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조금 체계를 잡아가면서 강의도 이렇게 좀 여러 사람이 가서 할 수 있고, 또, 전시도 하고, 또 다른 큰 프로젝트도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모바일 미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고 재밌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모바일 미술을 국민 미술로 또 여기서 새로운 한류를 창출을 해보자. 이것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